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하기 전부터 망신이란 망신을 다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외교 참사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을 생각해볼 때 어이없는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측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방미 기간 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박진 단장이 직접 해명해야 할 문제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당선자의 친서를 전달받은 사람이 보좌관이었다는 게 너무나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오죽하면 며칠 전 한국일보에선 닥치고 한미동맹이라는 자살골이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 측은 한미동맹에 올인을 했다고 보이는데, 정작 미국 측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외교 참사이자 망신, 그리고 박진 씨가 미국의 CVID 용어 사용을 공식 제기한 걸로 전해졌는데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서 의문의 이패를 당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만약 이게 민주진영 일이었다면 언론이 대대적으로 대서특필 했을 텐데, 일부 언론을 제외하곤 아예 언급조차 안 해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자체도 개인적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외교 협상을 저런 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전략이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장관 인선 혹평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고 논란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왕 한덕수, 민생 발목 잡은 추경호, 환경 파괴 앞장선 원희룡, 성폭력 문제 무관심 김현숙, 윤벼청과 박보균, 출산 기피금 이창양, 윤석열 친구이자 TK 인맥 정우영 이종섭,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보궐형식 관련 논란은 청문회 국면에 들어서면 조만간 더 자세히 나올 것이기에 그때 조금 더 집중할 예정이고요. 출산 기피 부담금 논란에 휩싸였던 이창양씨, 최근 블로그 글 통째로 사라졌다, 디지털 장례 중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그의 소신이나 경제관 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자료인데 블로그 접근을 원천 봉쇄한 거 아니냐. 게다가 사회이사 13년간 8억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일본 전범 기업에서도 근무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네요. 문제는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로 선임된 지 엿새 만인 지난달 23일 LG 디스플레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로도 재선임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TCK의 최대 주주가 전범 기업인 일본 도카이 카본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SK 하이닉스 사회이사를 겸직하기도 하고 정말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게다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현숙 씨의 게임은 질병이다, 게임 중독세 관련한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1020 남성들의 분노를 벌써부터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게임 때문에 방화를 한다든가 어떤 가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논리대로 보면 서울대 김기춘 같은 사람들 있으니까 서울대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후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열이면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기승전 게임 탓은 왜 이렇게 쉽게 되는 걸까요? 신의진 손인춘보다 더 매운맛이 나왔단 반응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암치료 특효약은 결혼이다, 출산은 애국, 다산은 위인, 이런 발언을 한 데다 개정아청법을 조롱하는 글에 동조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기도 했네요. 이해로도 한덕수 씨 논란이 또 터지기도 했고요. 배우자 명의로 1억 6천만 원의 사인관 채권이 후보자의 60년 지기 박모 씨한테 빌려준 돈으로 확인됐다는데, 그 회사는 박 씨가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만든 무늬만 법인으로 알려졌네요. 간판도 없고 실제 영업 실적도 없는 곳인데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저렇게 비난하고 있죠. 이러니 시민들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검찰 정상화에 대해서 지검장들까지 일괄 사퇴를 시사했다며 저렇게 검사들이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국민 공감대 타령하고 성급히 추진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던데, 분명 윤석열 후보자도 과거에 검찰 수사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민들을 속인 바 있습니다. 이땐 왜 저렇게 집단적으로 안 나섰던 건가요? 어쨌든 민주당에선 검찰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에도 집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당론 여부 결정 소식이 전해질 듯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 둘도 없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 당연히 분산시켜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한동안은 검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기에 어떻게든 검찰 정상화, 검찰 선진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